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글쎄요. 무리수의 반대말을 묘수라고 할까요? 조금 안 되는 건데 억지로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지금 무리수란 표현은. 자, 기사로. 두 가지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영빈관 신축 예산. 이거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대정부 질문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문제니까 딱 이 주제가 돼요. 물론 이거 정치 주제 되지만 경제 주제 되거든요. 예산 문제니까. 신축 예산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거죠, 그럼? 그동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리고요, 또 추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다 야당은 아니 그런 걸 보고 안 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약간 목소리가 나왔죠. 요겁니다. 요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 문제거든요. 그럼 예산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영빈관 예산 접수 시한 석 달 넘겼다. 그러자 야당은 그럼 대통령실에서 하는 요청은 프리패스냐?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시한인데 그거 넘겨서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예산 요구 기한이 5월 31일. 근데 5월 10일 취임이니까 그 사이에 하긴 좀 무리였나요? 그러자 8월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한을 넘었네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뭐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 5월 30일까지 내지요. 예. 그 사이에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식 제출한 거는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8월 달에 제출했으면 예산실에 1차, 2차 심의를 받지 않았네요. 그 심사 단계는 거치지 않았지만은 프리패스 했습니다.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그거에 관해서 기재부 내부에 실무 검토 과정을 그러면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을 그럼 한 겁니다. 대통령 박시영 교수님, 이 영빈관 예산 요거 참 뒷끝이 깁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 계속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어요 지금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이 지난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도 그렇고 예. 정책이 생성되고 결정되고 추진되고 무산되는 과정이 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결정 과정이 예를 들어 예산이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결정이 됐고 없어지는 과정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없어지면 예. 도대체 대통령실에 시스템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 살림입니다. 640조 1년 예산을 대통령이 늦게 됐으니까 늦게 할 수 있죠. 8월 달에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기재부 심의도 안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예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없고 그러고 예산이 결정됩니까? 도대체 아무리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어도 예. 그래서 예산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늦더라도 할 거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해서 상세한 설명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막 약속한 얘기가 있는데 그 약속을 뒤집는 예산이 그것도 뭐 1억도 아니고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번 문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일 여특보. 시한을 넘겼다 이런 보도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 예산 그 심의 편성이 8월 한 20일, 19일 이쯤에 19일, 20일쯤에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게 제출됐을 때도 예산 심의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심의, 2차 심의, 그다음에 뭐 개별 사업 예, 예. 심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뭐 개별 사업 심의 단계에서 개별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심의를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뒤늦게 들어온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건 그건 뭐- 통상적으로 좀 보통 있는 일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는. 예. 그리고 대통령 보고가 뭐 기재부에서 보고를 했느냐 이것도 좀 말은 좀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예산안이라는 건 그 부처에서 만들어서 기재부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기재부는 예산 총괄청일 예, 뿐인 예. 거죠. 그 편성은
각 부처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편성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면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 대통령실, 대통령 예. 주변에 참모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이게 자칫 논란될 수 있다 이런 걸 왜 판단을 못했는가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민과 함께 뭔가 잘 되는 일이 많을 때 이것도 예. 하자, 이것도 하자 할 일이지 막 허리띠를 졸라매서 공무원들 월급을 깎고 뭐 고위공직자들 월급을 반납하고 이러는 단계에서 과연 이게 할 일인가. 정말 타이밍에 대한 예. 감각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는가 지금. 지금 이 얘기를 꺼낼 분위기인가. 이거 알고 하신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뭐 좀 국회가 열려서 아마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야당은요 지금. 자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다음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키면 판사를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가처분을 앞서서 했던 그 판사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법원 그럴 이유 없습니다. 즉각 고부했어요. 바로 또 법원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치 영역까지 판단한다. 그리고 다른 재판부가 있다. 그쪽에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판부는 아니 그쪽은 이런 거 담당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 지연 전술이다. 지금 시간 끄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이럴 시간에 물가나 잡으세요. 또 이렇게 또 약간 비꼬는 듯한 또 입장을 냈어요. 복잡해지는군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 결과는 별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재판부가 계속돼서 같은 사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은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기피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지원단장에게 자세히 묻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뭔가 요청했는데 거절됐으니까 불발이 돼 버렸어요. 그 불만 표시 자체가 뭔가 효과를 못 거둔 거죠. 근데 어제 요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가? 현 재판부는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이런 거 불만 제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거 그동안 한 얘기죠. 이건 계속 국민의힘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같이 곁들였어요. 전주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요 가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재판부의 판사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 얘기도 끊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잘 보세요. 전주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담당하는 판사하고 동기종창이다. 그럼 가깝다는 의미를 이렇게 담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요. 근데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어리둥절했죠. 많은 분들이 이건 왜 이 얘기를 굳이 꺼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두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 상황 의견 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지금. 저는 그 당의 전략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작용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예. 지금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한 얘기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는데 두 번째 얘기는 조금 이거는 왜 이유가 들어갔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당의 판단을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두 가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 정말 재판부를 바꾸려고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시로 든 것이 지금 전주의 비대위원이 재판장과 동기동창이라는 거 이유잖아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쉽게 풀어서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일 축구전 A매치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심판이 일본 심판이에요. 그럼 일본이 먼저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바꿔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일본이 나서서 우리 심판을 바꿔달라고 하면 한일 축구 경기인데 일본 심판인데 일본 대표팀에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기다.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전혀 왜 그랬지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고 전주의 비대위원 처음 저희 비대위원회 모신다고 했을 때 뭐 호남의 배려, 뭐 TO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번 당의 입장을 보니까 이 재판부의 판사, 재판장을 바꾸기 위한 작전을 위해서 비대위원을 모셔왔나 할 정도로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판단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지도부가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재판부를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전제 아래 재판부를 찍어내기 위한 밑작업이 있는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여론을 미리 좀 의식하고 있는 거 예를 아닌가라는 들면 말씀인가요? 1차 가처분의 인용 결정이 있을 때 아.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든지 당의 일부 당원들 중심으로 재판부를 비판하고 예. 인신 공격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혹시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당내에서 당원들 간의 어떤 정신 승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작전을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은가 이거를 공정성 문제로 미리 예, 준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 아닐까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이지만 이런 판단 아니고서야 왜 당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일단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요 설명을. 유영걸 전 대표님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야구로 말하면은 본 헤드 플레이죠. 오. 예, 1루수 잡으려고 저 공을 3루로 던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뚱한 그러면 데로 야구 공을 경기가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금방도 비판해 주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변호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변호할 소지가 없는 거죠. 예, 서울대 법대 나온 동창이 동기동창이다. 동기동창이다. 판사 대부분 서울 법대가 제일 많지 않나요? 그거 빼놓으면 우리나라 재판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그건 그 이유로 다 배척을 한다면 안 되죠. 어디 뭐 이름 없는데 어디 돼서 뭐 한두 명 있는 전국에 판사가 한두 명 있는데 그게 동기동창이다 하면 그것도 될까 말까 한데 저거는 그래서 판사를 바꾸려는 목적보다도 그게 예. 되지가 않거든요. 51부에서 52부인데 51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예. 때만 52부가 그렇습니다. 임시로 가동이 되는 건데 그 판사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황정수 재판관이 지난번에도 가처분 인용을 했으니까 이거 정치적인 문제거든. 예. 웬만하면 그 간섭하지 마세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 키워서 여론으로 좀 황정수 판사한테 좀 예. 압박하겠다. 저는 뭐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좀 2차 비대위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제명 문제라든지 두 문제가 좀 너무 좀 무리하게 끌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춘추 전국 시대에 오자서라는 사람이 예. 일모 도원 도행 역시라고 그랬거든요.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막 그러니까 예. 친구가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일모 도원 해는 졌는데 할 일은 많다. 도행 역시 도리에 어긋나지만 할 수 없다. 급하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2차 징계라든지 비대위라든지 이게 좀 무리한 건 알아요. 하지만은 이 집권 여당이 이 상태로 계속 어수선하게 갈 수는 예. 없으니까 저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빨리 좀 수습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뭐 결국은 안 됐어요. 앞서서 이 영빈관도 안 됐고요. 이것도 결국은 법원에서 안 받아서 안 된 거였어요. 둘 다 안 되고 결론이 나오고 마는데 그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전에 패널분들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이제 이 동기동창 그 설명하는 중에 뭐 대학 이름을 뭐 이름이 없는 대학 그러는데요. 그거는요 이름이 없는 대학 제가 취소하고요. 상대적으로 법조인 배출을 좀 적게 하는 대학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저희가.